안녕하세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남부러울 것 없던 중년의 일상이 한 번의 선택으로 얼마나 크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헬스장에서의 만남, 상처 입은 사람과의 위로, 그리고 그 위로가 선을 넘었을 때 가족과 삶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조용하지만 깊게 그려냅니다. 이런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수는 자신이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믿음이라기보다는 오랜 시간 반복된 일상이 만들어낸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아침 6시 반이면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이었습니다. 나이 들면 잠이 짧아진다더니 맞는 말이군. 현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옵니다. 부엌에서는 아내 미정이 이미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벌써 일어났어요? 여보가 더 빠르네.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요즘은 당신이 더 피곤해 보여서요. 그런가? 현수는 대수롭지 않게 웃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그 말이 조금 걸립니다. 피곤해 보인다고 내가? 그는 여전히 회사에서 임원으로 일하고 있고 체면도 있고 경제적 여유도 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제 몫을 해내고 있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야 했습니다. 아침 식탁은 늘 비슷합니다. 토스트, 계란, 커피. 막내딸이 말합니다. 아빠, 요즘 허리 아프다며? 조금 그렇다. 병원은? 그 정도는 아니야. 미정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합니다. 병원 말고 운동이라도 해요. 운동? 그 말에 현수는 잠시 멈칫합니다. 젊을 때처럼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해야지. 미정의 말투는 다정했지만 단호했습니다. PT라도 받아요. 요즘 다들 그러더라. PT까지? 현수는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내가 무슨 젊은 애들처럼 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아프려고 하는 거죠. 그 말에 현수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합니다. 며칠 뒤 현수는 회사 근처 헬스장에 등록합니다. 운동이나 하러 온 거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접수대 직원이 말합니다. PT도 같이 하시겠어요? PT요? 잠시 고민합니다. 체형 교정도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그럼 몇 회만 해봅시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모든 일의 출발이었습니다. 첫 PT 날, 현수는 운동복을 입고 대기석에 앉아 있습니다. 괜히 등록했나? 그때 차분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현수님 맞으시죠? 고개를 들자 지연이 서 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화장은 옅었으며 눈빛은 과하게 밝지도 그렇다고 무겁지도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담당 트레이너 지연입니다. 악수는 짧았습니다. 그러나 현수는 이상하게 그 손의 온도를 기억합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네. 운동은 기본적인 테스트부터 시작합니다. 허리 쪽이 많이 굳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현수님. 지연의 말투는 정확했고 불필요한 친절은 없었습니다. 이 동작에서 숨을 참지 마세요. 이렇게요? 아니요, 조금만 더 천천히요, 현수님. 현수는 따라하며 생각합니다. 요즘 트레이너들은 다 이렇게 차분한가? 20대 트레이너를 떠올렸던 자신이 조금 민망해집니다. 운동이 끝나고 수건을 건네며 지연이 묻습니다. 평소 운동은 안 하셨죠, 현수님?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대부분 그러세요. 그 대부분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위로처럼 들립니다. 가족분들이 권하셨나요? 아내가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은 분이시네요. 그렇죠. 현수는 그 말에 괜히 웃습니다. PT는 일주일에 2번 점심시간을 활용해 진행됩니다. 몇 번의 시간이 지나자 둘 사이에는 익숙함이 생깁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나으십니다, 현수님. 정말입니까? 네, 몸이 거짓말을 안 합니다. 현수는 그 말을 믿고 싶어집니다. 아직 괜찮은 거겠지. 어느 날
운동이 끝난 뒤 현수는 무심코 묻습니다. 트레이너 일은 오래 하셨습니까? 네, 꽤 됐습니다.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일은 다 힘들죠, 현수님. 그 말 뒤에 아주 짧은 침묵이 흐릅니다. 현수는 그 침묵이 마음에 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수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저 사람 이야기가 조금 더 궁금해졌지? 그는 고개를 젓습니다. 별일 아니다. 그냥 사람이다. 그날 밤 미정이 말합니다. 운동은 어땠어요? 괜찮았어. 그래? 다행이네. 현수는 더 말하지 않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말하지 않는 게 맞다고 느낍니다. 아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수의 하루 어딘가에 이전에는 없던 시간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아직 이름이 없었지만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미세한 떨림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떨림을 아직 운동의 효과라고 스스로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PT가 시작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현수의 몸은 분명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덜 뻐근했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찼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분명하게 변한 것은 PT 시간이 다가올수록 빨라지는 마음의 박동이었습니다. 운동 효과겠지. 현수는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헬스장 유리문을 밀고 들어설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주변을 먼저 둘러보는 시선이 생긴 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은 컨디션 어떠세요, 현수님? 지연의 목소리는 늘 일정했습니다. 과하지도 가볍지도 않은 톤. 그러나 현수는 그 평범함 속에서 이상한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제보다 몸이 덜 무거운 느낌입니다. 좋네요. 그럼 오늘은 스트레칭을 조금 더 길게 가겠습니다. 스트레칭은 언제나 지연이 직접 몸의 각도를 잡아주며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지도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손길이 남기는 여운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깨 힘 빼세요. 지연의 손이 현수의 어깨 위에 올라갑니다. 손바닥 전체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손끝으로 방향을 잡듯 가볍게 눌러줍니다. 여기요. 이쪽으로 조금만 더.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세를 고칩니다. 그 과정에서 지연의 손이 어깨에서 팔에서 등 쪽으로 천천히 이동합니다. 이 정도는 트레이닝이지. 머리로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몸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근육이 아니라 신경이 먼저 반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하체 운동을 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릎 각도가 조금 틀어졌어요. 이렇게입니까? 아니요, 잠시만요. 지연이 현수의 옆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무릎 옆에 쪼그려 앉아 두 손으로 천천히 각도를 맞춥니다. 지금은 괜찮으세요? 네. 그 대답이 평소보다 짧게 나왔다는 것을 현수 자신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손을 떼지 않습니다. 마치 이 정도는 확인해야 한다는 듯이 1초, 2초 정도 더 머뭅니다. 이 상태 기억해 두세요. 그 말과 함께 손을 뗍니다. 그러나 이미 현수의 마음은 그 손이 떠난 자리를 계속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PT가 끝난 뒤 둘은 종종 휴게 공간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눕니다. 현수님은 회사 일 오래 하셨죠? 네, 거의 평생을 거기서 보냈습니다. 대단하세요. 저는 한 곳에 오래 있지를 못했어요. 지연은 말끝을 흐립니다. 현수는 그 흐려진 말끝이 마음에 걸립니다. 힘든 일이 있었던 겁니까? 조금요. 그날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러나 현수는 그 조금이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오래 남아 머릿속을 맴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야간 PT가 잡힌 날이었습니다. 헬스장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음악 소리만 희미하게 울립니다. 오늘은 조용해서 좋네요. 그러네요. 지연은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접촉은 조금 더 잦아졌습니다. 등 이쪽이요. 많이 뭉쳐 있습니다.
지연은 손바닥으로 등을 눌러보며 말합니다. 이번에는 방향이 아니라 상태를 확인하는 듯한 터치였습니다. 조금 아프실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현수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숨을 고르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지연은 그 변화를 눈치챈 듯 잠시 손을 멈춥니다.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현수님. 아닙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둘 사이의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음을 서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운동이 끝난 뒤 지연이 갑자기 말합니다. 오늘 시간 조금 괜찮으세요? 네. 근처에 조용한 카페가 있는데 잠깐만요. 현수는 잠시 망설입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은 결정된 뒤였습니다. 잠깐이라면요? 카페에서 지연은 처음으로 조금 긴 이야기를 꺼냅니다. 저 결혼했었어요. 그렇습니까? 운동이 도망치지 않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지연의 손이 컵을 감싸 쥔 채 미세하게 떨립니다. 현수는 그 손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힘드셨겠습니다. 그래서인지 현수님은 편했어요. 그 말에 현수의 가슴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편하다. 그 단어는 트레이너와 회원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라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PT 시간의 접촉은 조금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손이 닿을 때마다 누군가 먼저 떼지 않습니다. 서로가 괜찮다는 신호를 말없이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손길을 떠올립니다.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러나 다음 PT 시간이 잡히면 그 생각은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집니다. 아내는 여전히 다정했고 가정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모든 게 괜찮은데 왜 나는 이렇게 흔들리는 거지? 현수는 아직 선을 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선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넘을 용기가 없을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연의 손길은 그 용기를 조금씩 아주 천천히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PT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현수는 애써 의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달력에 표시된 날짜는 자꾸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끝난다. 그 단어가 안도보다도 먼저 묘한 허전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현수님. 지연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렇군요. 헬스장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야간 시간, 기계 소리와 숨소리만 공간을 채웁니다. 지연은 준비 운동부터 평소보다 천천히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무리하지 않겠습니다. 네. 스트레칭 중 지연의 손은 더 이상 교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등을 짚는 손길은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물렀고 어깨를 잡는 손은 눌렀다기보다는 감싸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여기 많이 긴장돼 있습니다. 그 말과 함께 손바닥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현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지연 씨. 처음으로 이름을 부릅니다. 지연의 손이 멈춥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네. 그 짧은 대답 속에 서로가 이미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운동이 끝난 뒤 지연은 물을 건네며 말합니다. 오늘은 그냥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은 제안도 부탁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사실처럼 들렸습니다. 현수는 잠시 눈을 감습니다. 머릿속에는 아내의 얼굴, 아이들의 목소리,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온기가 한꺼번에 겹쳐집니다. 한 잔만 합시다. 그 말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문장이라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술자리는 길지 않았습니다. 말은 오히려 적었습니다. 지연이 먼저 말합니다. 오늘은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잔이 비워지고 침묵이 깊어집니다. 지연이 현수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조심스럽게 얹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핑계를 찾지 않습니다. 현수님, 이건 알아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현수는 더 이상 선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습니다. 그날 밤의 선택은 소리보다 침묵이 많았습니다. 말보다 숨이 많았고 설명보다 체온이 먼저였습니다. 무엇을 했는지보다 무엇을 포기했는지가 훨씬 분명한 밤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현수는 천장을 보며 생각합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구나. 며칠 뒤 모텔 앞에서 나오는 모습을 아내의 친구가 봅니다. 현수 씨?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미정은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고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명하지 말아요. 미안해. 그 말도 하지 마. 아이들의 눈빛은 분노보다 더 아팠습니다. 막내딸이 말합니다. 아빠 나한테 왜 그랬어? 그 말은 현수의 가슴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자기 합리화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이혼은 빠르게 진행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왜 그랬냐? 미쳤냐? 현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정리된 뒤 현수는 지연을 찾아갑니다.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괜찮아요. 지연은 그를 밀어내지 않습니다. 저도 다 잃어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잃은 사람을 버리지 않아요. 둘의 삶은 조용하지만 거칠었습니다. 사랑이라 부르기에는 너무 많은 죄책감이 있었고 관계라 부르기에는 너무 많은 의존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상처를 숨기지 않았고 욕망 또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괜찮아? 괜찮아. 그 짧은 확인이 둘에게는 충분했습니다. 현수는 가끔 혼자 생각합니다. 나는 벌을 받고 있는 걸까? 아니면 도망쳐 나온 걸까? 그러나 지연이 곁에 있을 때만큼은 그 질문을 멈춥니다. 지금 이 삶이 옳은지 틀린지보다 이미 선택해버린 삶이라는 사실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극적인 밤보다 더 위험한 것은 다시 돌아갈 곳이 없다는 확신이라는 것을. 막내딸의 연락은 이혼이 확정되고도 한참이 지난 뒤에 왔습니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아빠, 잠깐 볼 수 있어? 현수는 그 문자를 한동안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휴대전화가 이상할 만큼 무거웠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지?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녀오세요. 괜찮겠습니까? 괜찮지 않아도 가야죠. 그 말이 현수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예전에 가족들과 자주 가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현수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들어갑니다. 막내딸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말라 있었고 눈빛은 단단해 보였습니다. 아빠. 그래. 둘 사이에는 의자가 하나 더 있었지만 마치 바다가 하나 더 있는 것처럼 거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잘 지냈어? 아빠는 그 말을 할 자격이 있을까? 딸의 말은 차갑기보다는 지쳐 있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없다. 그 한마디가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흐릅니다. 숟가락 소리만 들립니다. 그러다 딸이 말합니다. 엄마는 아직도 밤에 깨요. 미안하다. 그 말 말고. 딸은 눈을 들고 현수를 똑바로 봅니다. 왜 그랬어? 외로웠다. 그 대답은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설명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실이었습니다. 딸의 눈이 흔들립니다. 그럼 우린 뭐였는데? 내 전부였다. 그 말에 딸의 입술이 떨립니다. 아빠는 그 전부를 버렸잖아. 그래. 현수는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 아직도 아빠가 믿다. 그럴 거다. 근데
딸은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미워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그 말에 현수의 눈이 붉어집니다. 시간을 주마. 아니, 딸은 고개를 젓습니다. 시간 말고 정직하게 살아줘. 그 말은 용서가 아니라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수에게는 그 어떤 용서보다도 값진 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수는 말없이 운전합니다. 지연이 조용히 묻습니다. 괜찮으셨어요? 아직은 아닙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말은 들으셨네요? 네. 현수는 그날 밤 지연의 어깨에 얼굴을 묻습니다.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체온은 있습니다. 지연은 묻지 않습니다. 다만 등을 토닥입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고맙습니다. 그 고마움은 위로에 대한 것이 아니라 기다려준 시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불안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확인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마음이 어때요? 조금 덜 무겁습니다. 그럼 그걸로 됐어요. 지연은 현수의 상처를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곁에 둡니다. 사랑은 고쳐주는 게 아니라 같이 안고 가는 거예요. 그 말에 현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막내딸과의 연락은 아주 천천히 이어집니다. 안부 문자, 짧은 통화, 그리고 가끔의 식사. 어느 날 딸이 말합니다. 그분은 아빠를 진짜로 좋아해? 그래. 그럼 딸은 잠시 망설이다 말합니다. 나한테도 거짓말하지 말아줘. 약속한다. 그 약속은 현수가 다시 선택한 삶이 유일한 원칙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한 남자의 실수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처 입은 관계를 쉽게 봉합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말합니다. 외로움은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찾아오며 그 외로움을 외면할수록 더 위험한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외로움은 부끄러운 감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으면 그 외로움은 당신 대신 결정을 내립니다. 도망치지 마십시오. 침묵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감정을 당신이 먼저 책임지십시오. 사랑은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지만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멈춤이 되었다면,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